엄청 유명한 근데 왜 이렇게 어렵냐 자, 일단은 좋은 거 그냥 답지 먼저 답 먼저 불러줄게요. 근데 동호국기 어려워요? 동원구가 어렵지 당연히. 동원도 어렵고 수성도 어렵잖아. 수성이 가장 어렵지. 근데 요즘에는 영생도 좀 상승세인 것 같아. 영상 진짜 영생 요즘에 갈수록 어려워져서. 뭐 그래도 이제 수성이랑 동원이도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영생은 이제 그런 거지. 양으로 승부한다. 아니 양도 있는데 뒤로 갈수록 어려운 거. 아, 그러니까. 일단 답 먼저 불러줄게요. 1번에 4번, 오 2번에 3번, 채점에 오. 3번에 2번, 4번에 5번. 채점 먼저 하자. 5번에 1번. 채점하라고, 채점.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에 2번, 11에 5번, 12에 5번, 13에 3번, 14에 2번, 잠깐만요 12분 40 12에 5번, 13에 3번, 14에 2번, 15에 1번, 16에 3번, 17에 2번. 확실히 이걸 자, 18번 여기서부터 어렵죠? 좋은 걸 많이 18에 5번, 19에 2번, 20에 3번, 라스트 문제 4번. 오케이 4번 자, 답 못 들은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 좀 해봐. 5개 틀렸다. 다 틀렸어? 근데 앞에 있는 거 많이 틀렸어. 몇 개 틀렸는데? 어? 몇 개 틀렸는데? 9개 틀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8, 19, 20에 진짜 틀렸고.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20번, 진짜 20번 오락가락한다. 전에는 한 4문제 틀리지 않았나? 저거면? 15, 16, 17 맞았냐? 모두 똑같은 기출이야. 근데 그거는 약간 초반부터 16분 나와요 15, 16, 그러니까 17 너네가 뭐? 난이도 변화에 되게 예민해. 16, 17 나가죠 좀만 어려워지면 점수 확 떨어지고 좀 쉬워지면 점수 확 올라가. 몇 점이지? 진짜 예민해. 근데 이거 점수가 이상해 얘들아 일단은 좀 다 쳐줄게요. 내가 봤을 때는 대략 한 15번부터는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15번 전, 그러니까 15번부터는 다 하는 걸로 합시다. 15번부터는 다 하고요. 15번 이전에도 질문 있니 혹시? 네 그럼 좀 불러봐봐. 몇 번? 저 1번 1번. 1번? 또 성민이 빨리 불러. 7번 7번. 11번 11. 또 12. 야 15번 전에만 불러봐. 15번 전에만. 10번 10번 또. 14. 14. 또 있냐? 잠깐만 몇 번? 4번? 5번이요 5번? 8번이요. 야 근데 이거 15번부터는 쭉 가야 되는데? 15번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아? 야 그러면은 15번부터 먼저 갈까? 가장 어려운 거? 9번? 15번은 야 우리 1시간 남았어. 야 1시간 만에 15번 먼저 하고 야 일단 어려운 거 먼저 갈게요. 어려운 거 먼저 갈게요. 어려운 거 먼저 가고 가자. 어려운 거 먼저 갈게요. 자 19번 먼저 가봐. 자, 어려운 거 먼저 갑시다. 9개 틀렸어 야 이제 영상 찍고 있으니까 9개 틀렸는데 이거 설명 좀 어려운 거는 너네가 다시 한번 좀 영상 참고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일단은 15번부터 갑니다. 자 15번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제 만나도록 설정을 해달라는 얘기잖아. 근데 사실 이런 거 우리 예전부터 그래프 좀 많이 다뤄와서 할만할 거야.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2,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라인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전체적으로 생긴 게 맞죠? 일단 요 그래프까지는 그려봤니? 요거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도 많이 설명했던 거지. 기억나? 요런 거, 요 갈매기 그래프 이런 거? 내가 그래프만 한 2, 30개 보여줬었잖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에서 기억나니?
그래프 많이 보여줬던 거. 자, 그때도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그래프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아, 솔직히 맞잖아. 내가 그래프 정말 강조 많이 했지. 그래프 못 그리면 그냥 끝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K의 역할이 뭐냐면은 직선의 높이를 조절을 해주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이게 가장 쉽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는 게 가장 쉽지 않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자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치, 접할 때. 왜냐면은 두 번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야.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식으로 옮기면 돼. 발상은 이게 끝이라고. 이걸 수식으로 옮기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2,0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2,0을 지나가려면은 이 정도쯤 붙여주면 되죠. 맞니?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또 접하는 거잖아. 그럼 접할 때는 당연히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왜냐면 여기는 이제 오른쪽 계열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곱. 그러면 4배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좀 모아볼까? 4배를 해서 한쪽으로 모을게요. 이런 거 괜찮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마 너네가 할 수 있을걸? 여기까지 들어가면 4분의 D D'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하지마. 무조건 0으로 맞춰. 0으로 맞춰주고.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나오나? 4로 나눠주시면 이건가? 4분의 D 한 거지? 4분의 D 한 거지. 4분의 D 4분의 D 2에다가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D 그럴 수 있죠. 시험에서는 그러면 안 돼.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괜찮니? 이런 거? 그래서 이제 K값 2개가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K는 얘도 되고 얘도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문제풀이의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프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인이 틀린 거 싹 다 제발 노트에 좀 쓰세요. 알겠지? 오늘 끝나고 또 검사한다. 노트에 썼는지 안 썼는지. 자, 16번 봐봐. 16번. 근데 이거 굳이 안 해. 55 곱하기 이거 쉽지 않아.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다 더하면 안 돼. 근데 이거 내가 좀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다른 방법 55 곱하기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55 곱하기요. 자, 이렇게 갈게요. 이거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다 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 얘들아.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아니라 1, 2, 3, 4, 5, 6, 7, 8, 9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두 자리가 아니라 야, 그럼 문제 바꿔볼까? 숫자 9개 주고 자릿수 한 5개 주면 어떡할 건데? 그럼 어떡할 건데? 그때도 다 더할 거야? 그 정도의 용기가 있어? 난 그 정도 용기는 없는데? 아니지, 오히려 시험 때는 하면 안 되지. 규칙이 오히려 안 되지. 왜냐면 시험 때 그거 하면 망하지. 시간을 다 쓰니까. 오히려 하면 안 돼. 시험 때는 오히려. 참. 그래서 맞추면 이제 흐지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포인트 알려줄게. 어떻게 하냐면은 1의 자리만 봐. 1의 자리만. 자, 잘 봐. 그럼 1의 자리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죠. 그럼 당연한 얘기지. 근데 1의 자리가 1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아니, 3개 아닌가? 그럼 1의 자리가 2가 나오는 3개. 경우도 3개가 나오고 3이 나오는 경우도 3개가 나오고 1의 자리가 4가 나오는 경우도 3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1의 자리도 다 더해야 되고 10의 자리도 다 더해야 되는데 10의 자리는 신경 쓰지 말고 1의 자리 하나만 생각해. 자, 1의 자리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이 3번 등장하지. 2도 3번 등장하고 3도 3번 등장하고 4도 3번 등장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의 자리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한 그 수를 예를 들어서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1을 3번 더하잖아. 그럼 1이 3번 더하고 2를 3번 더하고 3을 3번 더하고 4를 3번 더합니다. 그래서 그냥 x는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x는 30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은 1의 자리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면 30이 나온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10의 자리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해도 당연히 30이 나오지 않을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30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10의 자리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해도 30이잖아. 근데 얘는 자릿수가 10의 자리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30이 아니라 300이 되겠지.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의 자리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했을 때 숫자가 30이 나오죠. 그럼 10의 자리를 모두 다 더했을 때도 똑같이 30이 나와야 맞거든? 근데 여기는 자릿수가 10의 자리잖아. 아,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숫자가 30이 나와버리면은 실제로는 300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문제 조금만 더 어렵게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야. 여기 자릿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자릿수를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숫자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어. 얼마든지 어려우신다? 즉석에서 한번 틀어볼까? 즉석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즉석에서. 자,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만약에 1, 2, 3, 4, 5, 6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즉석에서 한번 바꿔볼게. 여기가 만약에 세 자리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래? 만약에 세 자리면 이때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먼저 해주세요. 그럼 이때는 이제 좀 복잡해지지. 이때는 이제 복잡해지는데. 아유. 별것도 아니고. 복잡해지는데. 아 이게 되게 방해가 된다고요 수업할 때. 아우 씨. 이거 이런 거. 하나. 아우 씨. 사춘기 왔다. 야 주모 네가 지금 빨리 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야 이게 지우개 많이 쓰면 지우개 안 지워진다 이거 또. 이게 끈적끈적하면 안 지워진다고. 사춘기 왔어. 아 이런 거 좀. 아무도 이런 거에 신경 안 써. 아무도 이런 거 좀 바꿔주지 좀. 그러니까 학원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게 생각보다. 되지 않았어. 법. 자 볼게요.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자 볼게요. 야, 그러니까 일단 보자 이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1, 2, 3, 4, 5, 6이고요. 만약에 세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자리가 이제 1로 끝날 수가 있잖아. 네. 그럼 1로 끝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올 것 같냐? 그러면 1로 끝나는 경우의 수는 맞아. OP 2. 20개 나오죠. 봐봐. 제자리. 문제 이제 확 어려워진다고. 아, 맞지. 역시 나. 문제 그만 확 어려워진다. 봐봐. 여기 5개 나오지. 여기 4개 나오지. 5, 4, 20이야. 봤어? 그래서 뒷자리가 1로 끝나는 경우가 20개가 나오고요. 네. 그러면 뒷자리가 2로 끝나는 경우도 똑같이 20개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3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6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문제가 이제 확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x라고 할게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를 다 더한다고 치면은 1도 20개, 2도 20개, 3도 20개, 4도 20개, 5도 20개, 6도 20개, 6까지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지금 다 20개씩 나오니까 1의 자리를 다 더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가 21인가? 그럼 21이니까 420 나오죠.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게, 자, 봐봐. 여기를 다 더하면 x지? 그럼 여기를 다 더하면 10x고요. 여기를 다 더하면 100x로 계산하는 거야. 왜냐면 10배, 100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100x, 10x 더하기 x거든.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111x를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111x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420에다가 111을 곱하면 되죠. 이것도 녹아달라 할 수 있겠니? 시험문제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6번 같은 경우에 너네가 쉽다라고 느낀 게 노가다가 가능하니까 16번은. 근데 이거 조금만 바꾸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여기 자릿수 하나 늘리는 건 사실 1도 아니야. 그리고 숫자를 더 많이 줄 수도 있잖아. 숫자를 많이 줄 수도 있지 않나? 게다가 혹시라도 중간에 숫자 0을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또 복잡해지지. 0 주면은 맨 앞자리는 0 못 들어가니까. 맨 앞자리는 0을 못 들어가잖아. 그럼 또 복잡해진다고 상황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거 난 17번 갈게. 17번이요.
야 문제 빨리 읽어. 읽어 17번. 맞았니? 17번? 맞았어요. 17번 맞은 사람. 오 17번이요? 야 이거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얘기. 세팅 먼저 합니다. 근데 이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숫자 나올 때마다 세팅하라고 한두 번 얘기했나. 세팅하세요. 세팅하시라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2랑 3이 중요하니까 2랑 3에다가 동그라미. 여기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그거 잘 하면 안 돼요. 왜냐면 n값이 9까지 나와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9까지 써. n이 왜 9요? 아니 n의 값을 보는데 답이 9까지 있잖아요. 서술형이면 어떡하죠? 아 선생님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2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3이 온다라는 걸 원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중에서 또 뭐가 안 되냐면은 2랑 3이 붙어있는 경우는 또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나는 여사건을 이용을 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붙어있는 2랑 3이 이웃한 경우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 다음에 3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중에서 2랑 3이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붙어있는 경우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근데 2랑 3이 붙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려면은 그럼 2랑 3이 붙어있는 건 어떻게 할 건데? 묶어요. 묶는다? 그쵸 묶어서 보면 되죠? 2랑 3이 붙어있... 잠시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잠시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2랑 3이 붙는 게 아니고요. 그냥 2가 나오고 저 뒤에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가 나오고 뭐 3, 2가 나오고 뭐 4, 5, 6, 7, 3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2랑 3을 똑같은 네모라고 보면 돼 얘들아. 똑같은 네모라고 보고 앞쪽에 네모에다가 2를 넣고 뒤쪽에 네모에 3을 넣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앞쪽 네모에 2를 넣고 뒤쪽 네모에 3을 넣는단 말이야.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건데 그러면 전체 개수는 요거 네모를 이제 똑같은 걸로 보면은 n-1팩입니다. 그냥. 이거 괜찮니? 다시 말할게요. 미안. 미안해. 실수. 전체는 이제 n팩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네모랑 네모가 같으니까는 2분의 n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설명해 줄게. 2가 나오고 나중에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2랑 3을 둘 다 네모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앞쪽 네모에 2를 넣고 뒤쪽 네모에 3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2가 앞에 나오고 3이 뒤에 나오겠지. 아닌가? 그건 맞죠? 앞쪽 네모에 2를 넣고 뒤쪽 네모에 3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2가 앞에 나오고 3이 뒤에 나오죠. 2랑 3만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여기를 네모라고 인식을 하란 말이야. 그럼 전체 개수는 n개지. 그래서 일단 n팩이야. n팩인데 네모랑 네모는 같은 거잖아. 그래서 위치를 바꾸는 게 중복이 되지. 네. 그래서 2분의 n팩이라고.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까 중복이 되잖아. 2분의 n, 그러니까 지금 얘들 이거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야 예를 들어서 이거 배워봐. 1 네모 4 5야. 그럼 개수 몇 개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중복이 되니까. 그럼 이건 몇 개 나올 것 같은데? 1 네모 5야. 얘는 몇 개 나올 것 같은데? 아니지. 300분의 5팩이지. 3분의가 아니라 300분의 5팩이지. 응. 이거 했던 거네. 배웠던 거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지. 그거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A, B 배열해봐. 몇 개 나와? 3팩 곱하기 2팩분의 5팩.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3팩, 2팩, 분의 5팩이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그래서 얘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인식하면 이거고요. 근데 이 중에서 뭐를 빼줘야 되냐면 2랑 3이 붙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붙어있는 경우는 이거를 완전히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지.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몇 개 나오니? 그렇지. 한 덩어리로 보니까 n-1팩. 근데 그거를 다 하는 게 아까 뭐 240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거 막 풀어가지고 막 인수분해 막 그따위 그거 하지 마시고요. 찍으세요. 찍는 게 빨라. 그러니까 얘들아 왜냐면은 이게 n-1팩이요. 왜냐면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은 n개가 아니라 n백이 한 개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 이 정도는 외워 그냥. 5팩은 120이야. 6팩은 그러면은 720. 여기까지는 금방 나오잖아. 그럼 대충 여기가 240이니까 한 6팩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지 않아? 혹시라도 불어나면은 기껏 해봤자 한 7팩 정도? 혹시라도? 응? 근데 여기는 지금 벌써 7팩 하면 막 5천 얼마 나올 거 아니냐? 5천 얼마. 그럼 240 끌어내기엔 숫자가 너무 크지? 5천 얼마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5천 얼마는 너무 크지 않니? 그러다고 120은 또 너무 작지? 봐봐. 야, 120은 너무 작아? 5천 얼마는 너무 커?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겠어? 720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n에다가 6팩을 주면 된다고. 설명 이해가 돼? 네. 여성권 말고요. 만약에 2가 가운데 들어가고 양옆에 3이 아닌 다른 숫자들을 이렇게 해서 3개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그걸 나열을 하면 되게 복잡하지 않아? 그냥 렌팅 가고. 그러니까 이 역삼 사이드에 들어갈 두 개의 동물들을 구하고 그거 그냥 아니야. 복잡해. 복잡하지 마. 왼쪽에 안 들어갈 수 있어. 복잡해. 되게 복잡해. 자, 근데 만약 서술형 나오면 뭐라고 써요? 뭘 뭐라고 써? 저렇게 그냥 찍어서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기 서술형으로 그냥 이거 몇 개 쓰세요. 5팩, 120, 6팩, 720, 7팩 뭐 어쩌고 쓴 다음에 그냥 말 그대로 쓰면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인수분해해가지고 그러니까 과정을 구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잠깐만.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기보다는 그럼 이 정도쯤 쓰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보여줄게. 자, 봐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n 빼기 1, n 빼기 2, 짜자자자 3줄 하나 다 곱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가냐면은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이 정도쯤 해서 (240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나보고 풀려면 나 이렇게 풀 것 같은데 2 곱하기 120이지. 그럼 얘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 곱하기 5팩이거든. 그럼 n자리에다 뭐를 넣으면 돼? 6을 넣으면 되지 않나? 이 정도쯤 쓸 것 같아. 이걸로 설마 진짜 인수분해해가지고 막 n차 방정식을 풀고 니들이 무슨 뭐 수학과야? 그런 거 아니잖아. 응? 그렇잖아. 너희 무슨 뭐 대학생 수학과 막 이런 거 아니잖아. 뭐 n차 방정식을 풀고 막 그런 거 안 된다고. 이 정도쯤 가라고. 사실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 내가 이거만 쓸 것 같아. 나라면. 자, 아무튼 갑니다. 야, 계속 가요. 야, 할 거 많아. 야, 18번.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려, 얘들아. 문제가 어려워서. 18번이요. 18번도 아마 거의 수업 못했을걸? 야, 18번 풀어라. 오, 18번 풀었을 정도면은 이거 잘하는 겁니다. 18번 정도 했으면 이거 잘하는 거야. 이거 문제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자, 설명해줄게. 따라와. 자, 일단은 얘는 지금 되게 막연한데 이거를 혹시라도 이거를 막 진짜 연립을 해서 방정식을 풀겠다는 그런 뭐 용기 있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응? 이걸 뭐 진짜 막 풀어가지고 양변을 제곱해야지 막 뭐 그런 거 하지 아니야. 그런 거 루트 있다고 뭐 양변을 제곱해서 인수분해를 해볼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지? 혹시라도 그런 뻘짓 하지 마.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답 나와요? 혹시? 진짜 잘하면 나오긴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자, 이거 무조건 그래프고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게끔 설정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프야. 일단 여기 처리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야, 이거 먼저 설정 좀 해봐. 그럼 여기가 가야 돼. 근데 또 중간에 또 가야 되니? 네, 지금 다 나가야 되냐 또? 수업은 누가 듣냐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빨리 가야 되는 친구들은 영상 보는 걸로 합시다. 어쩔 수 없죠 뭐. 자, 근데 요건데 문제 어려워요. 자, 봐봐. 근데 야, 수업할 때 너무 막 어렵다 이러면 좀 짜증나나? 아니 괜찮아? 어려운 걸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문제 어렵다고 해도 괜찮아? 네, 그냥 어려운 건 어려우니까.
자 이거 보면은 이거 유리함수 그래프잖아. 네. 그러면은 경우는 잠깐만. 미안해. 이거 요렇게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좀만 바꿀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 얘를 오른쪽으로 넘길게. 미안. 그게 나을 것 같아. 저희가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쓸 거야. 그냥 요거만 좀 바꿔줘요. 요거만.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바꿔도 괜찮니? 저거만 오른쪽으로 넘긴 거 저기 2 빼기 K만 오른쪽으로 넘긴 거야. 별거 아니죠?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 여기를 먼저 깔끔하게 그려봐. 여기. 저기를 그리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점근선 먼저 체크하시고요. 당연한 얘기지. 그럼 당연히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이 라인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지. 그쵸?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 먼저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 뒤에 루트 함수, 요 루트랑의 이제 교점을 보는 거잖아. 근데 요 루트 그래프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반드시 따셔야 되거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지. 맞니? 됐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꼭지점이 x랑 y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 이거 맞니? 야 y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2 빼주면 되지. 됐어? 네. 이거 좀 어렵나? 괜찮니 이거? 네. 이거 괜찮냐고. 그러면은 이게 저 꼭지점이 말이야. 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이 꼭지점이 요 라인이 꼭지점. 잘 봐. 꼭지점이 이 라인 위에 있다고. 꼭지점이. 그러니까는 꼭지점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 루트 함수 그래프는 생긴 게 말이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루트 함수의 꼭지점이. 그러니까 A점이 만약에 여기입니다. 그럼 루트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근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봐봐. 검은색으로 그릴까 차라리? 야, 루트 함수 검정으로 그릴게요. 요 검정색 그래프랑 파란색 곡선에 만나는 그 횟수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꼭지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지나갔을 때 한 번만 만나지 않나? 여기는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여기서 한 번만 만나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한 번만 만나지. 그치? 그럼 꼭지점을 요 두 개의 교점 사이에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꼭지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지. 그러면 한 번에 두 번 만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교점 두 개가 나올 거잖아. 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A점을 위치시키면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점에 완전히 접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A점이 여기 와도 상관없지. 왜냐면 이렇게 봐봐. 야 그림 봐봐. 그림 봐.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둘이죠. 그럼 되지. 어쨌든 A점의 위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절하면 된다고. A점의 위치는. 물론 A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점 두 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 빨간색 직선은 이거라는 건 괜찮아? 네. 그러면 요거랑 뭐를 연립하냐면 요거를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가지고 그 교점 두 개를 구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좀 많이 어려울 텐데 잠깐만요. 이거 x값 뭐 나오지? x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 나오지? 끝났다. 그럼 x제곱이 3 나오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루트 3,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야 이거 부셔져. 야, 그 카메라 조심해라.
그래서 A점의 위치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절히 조절해주면 된다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A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K잖아. 잘 봐. A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K잖아. 그래서 뭘 보면 되냐면은 A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K인데 그 마이너스 K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주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양면에 마이너스 곱해도 똑같이 나오지. 어때?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돼?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거잖아. 다시 말한다. 이거를 푸는 건데 여기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냐.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이 곡선은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쌍곡선. 쌍곡선은 그대로 있는 거고 저 루트 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의 꼭지점이 이거라고. 근데 이 꼭지점이 빨강 직선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 특별한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 안에 답이 있어. 아닌가? 맞죠. 그냥 이게 답 아니냐? 야, 누가 봐도 몇 번 만나? 한 번, 두 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안으로 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잠깐만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지. 쏘리, 등호 들어가야 되죠. 등호.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세 명도 지금 빨리 가야 되니 오늘? 좋아하는 거죠. 괜찮아? 아니 저기 프린트 지금 나오고 있어서. 빨리 가야 돼? 나 프린트 들고 오려고. 야, 18번 문제 읽어봐. 좀 어려울 텐데 해줄게요. 18번이야. 근데 20명 나왔어요. 제가 플러스 20번. 20번은 나갔어. 아니 그래서 보겠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병신. 이래서 병신 준비했어요. 초딩 때 나가는 경기는 별로 안 돼요. 팀이 몇 대나 4, 5, 6. 5, 4, 5. 이름 HM이야. 난 그거까지 기억 안 나. 나 HM이 나오는. 나 수학 그건 근데 요즘 본선 못 나갔어. 왜? 본선 잘하는 애들만 나가. 나 그거 금상이도 보는 거. 너네 그러니까 그거 위에 본선이 있어. 금상보다 더 금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프로만 뽑지 않아. 몇 프로만 다른 거. 최우수까지 했거든. 야, 이거 호치케스 하나씩 찍어가지고 한 사람 하나씩 가져가. 호치케스 하나씩 찍어줘. 아니 이게 지금 약하잖아. 약하니까 잠시만요. 나 호치케스 일단 찍어. 알아서 찍으세요. 다음에는 무조건 야 저기 19번 근데 이거 애들 할 수 있을까? 19번? 얘들아 지금 어차피 이거 다는 못 풀 것 같으니까 조금 골라서 가줄게요. 19번 생략합시다. 19번 생략하고 차라리 20번이랑 21번을 갈게요. 19번 좀 문제가 지금 너무 좀 그래. 좀 어려워 많이. 야 20번이랑 21번 갈게 차라리. 오늘 H반도 몇 풀죠? 그쵸? 몰라 거기서 19번 그거 풀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차라리 이쪽 판에서는 19, 20, 21을 풀고 이 앞에 문제들을 저기 AP에서 풀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서는 어려운 걸 풀고요.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줄게. 앞쪽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야, 저기 19번 봐봐. 그냥 3문제만 더 풀게요. 자, 3문제만 더 풀게. 19번. 야, 그거 프린트 구별 잘 해야 된다. 종류가 달라요. 그 정도 구별할 줄 알지? 19번이요. 나 이거 다음 단점이야. 그거 경우의 수는 성글씨 해설이 있어. 이 부분에. 2차 먼저 해줘. 야, 빨리 좀 해. 2차 다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야, 19번 봐봐. 야, 19번. 역함수를 h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잘 따라와. 오답부터 쓰라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자, 1번. 그러니까 H라는 게 F의 역함수지. 그러면 사실 얘는 F 역함수 빼기 K분의 X라고 해도 되는 거죠. 1번 K가 9야. 그러면 K가 9면은 GX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F 인버스 X 빼기 9분의 X야 사실. K가 9니까 맞니? 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K가 9니까 맞지? 네. 그렇죠. K가 9니까. 근데 G 9라고 했지. 그럼 G에다가 9를 넣습니다. 그러면 F 인버스 9에서 빼기 1을 해준다고.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해. 못 구해. 이거 역함수 못 구한다고.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눈으로 좀 보는 건데 함수값이 9가 나오는 건 솔직히 x에 1 넣으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냥 1이 나와요. 그래서 1 빼기 1은 0이야. 그래서 G9는 0이 맞아요. 아 그럴 줄 알아. 조심성이 없어. 아 이거는 안 나겠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씨. 지금 초과지 않나요? 분명히 그럴 나 분명히 화면 나갈 줄 알았어 이거. 완전 들어갔어요? 아니야 어느 정도 한 3분의 1 나왔어. 됐어? 자, 2번이요. 자, 2번이요. K가 2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한번 해보면은 K가 2일 때 GX라고 하니까 일단은 GX를 다시 한번 써보면 F 인버스 X 빼기 2분의 X야. 자, 요건데 요거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2분의 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나와있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원하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F의 역함수랑 그 다음에 Y는 X의 요거의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좀 많이 어렵겠지만 잘 따라와봐. K에다가 2를 넣으면 GX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Y는 2분의 X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라고 하니까는 두 개를 연립을 한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은 한쪽으로 넘겨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F의 역함수, 그러니까 F의 역함수 그래프랑 그 다음에 요 45도 직선 사이에 있는 교점이 몇 개인가 라고 인식을 하도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근데 이게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우리가 Y는 fx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건 힘든데 사실 f0이 0이라는 거는 맞지? 그치? f0은 0으로 나오죠? 네. 그렇죠? f0은 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봐봐요. x세제곱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7x랑 x랑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얘들아 이렇게 봐봐. 설명 다시 해줘야 돼. 자 봐봐 다시 설명해줄게. 역함수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잖아. 네. 근데 어차피 역함수는 y는 그 fx의 그래프랑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사실 역함수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나 f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의 교점의 개수는 사실 뭐로 대체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fx랑 y는 x의 요거의 교점의 개수나 요거의 교점의 개수나 또 서로 똑같지 않을까? 이거 지금 생각 괜찮니? 이거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차피 얘랑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나 이거의 교점의 개수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왜냐면 역함수 자체를 못 구하거든.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와 이 45도 직선의 교점의 개수로 인식을 한다고. 이런 설명 괜찮아? 이런 설명? 지금 나도 좀 말이 꼬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fx랑 y는 x를 연립을 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거 좀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실근 하나를 같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판별식 들어가면은 이게 판별식이 음수 나오거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허근이 나와. 오른쪽에서는 허근 나온다고.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이거 설명 괜찮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K에다가 2를 주면은 GX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가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역함수랑 Y는 X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X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점이 몇 개인지만 보는 거잖아. 교점이 몇 개냐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구하지. 역함수 자체를 못 구해. 3차 함수니까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3차 함수 역함수 못 구해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인데 그럼 당연히 연립하면 나오는 거 아닌가? 원래는 그냥 그래프 그려도 되는데 3차 함수라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3차 어떻게 그려? 3차 우리 아직 안 배웠어? 3차 함수 그래프 못 그려? 그래서 그냥 연립하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허근 나와. 그래서 실근이 몇 개야? 한 개. 그럼 교점 몇 개? 한 개. 그래서 교점이 한 개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시간 빨리.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조금 볼게요. 디귿이요. 그럼 디귿 보면은 자 디귿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gx랑 x축의 교점의 개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가. 이거랑 이게 0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봐. 교점의 개수니까는 x축이니까 는 0이지. 그치? 그럼 이거를 다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넘겨줘.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교점의 개수는 사실 이거랑 이거의 교점으로 인식을 해도 돼. 그러니까 요거의 교점의 개수는 요 두 개의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괜찮아? 그러니까 x축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니까 는 0이잖아. x축이니까. 아닌가? 그럼 넘기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거는 y는 이거랑 y는 이거의 교점으로 인식을 해도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함수를 우리가 못 구해.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면은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 못 구한다고. 못 구한다고. 역함수 못 구한다고. 역함수 못 구하니까는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생각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럼 다시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의 교점의 개수랑 뭐랑 같냐면은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의 역함수가 y는 kx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거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아. 문제가 너무 어렵지.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계속 같다라는 성질을 쓰는 건데 다시 설명할게. x축과의 교점이니까 는 0이라고 두고 그 다음 한쪽으로 넘기면 이거거든? 그러면은 이 역함수랑 y는 k분의 x의 교점의 개수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그 교점의 개수랑 역함수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역함수로 돌려주고 이거를 역함수로 돌려주면은 이거랑 이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있을걸? 왜냐면 역함수가 아니면 3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니까. kx x제곱에 1학기 수학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는 0이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는 0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거는 이게 지금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갖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봐봐. 얘는 일단 실근 0을 갖지. 얘는 실근 0을 갖지. 그러면 얘는 실근 2개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럼 2차 방정식이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판별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 ac를 해서 4k 마이너스 27인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이걸 답이라고 하면 또 틀려. 왜냐면은 페이크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어떤 페이크?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그랬잖아. 서로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 2개 갖는 거는 좋은데 얘가 만약에 0을 실근으로 가지면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0을 실근으로 가지면 문제가 되잖아. 아닌가? 그쵸? 그래서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냐면 K는 7이 아니다. 그러니까 K가 7이면 얘가 0을 실근으로 갔죠. 그럼 실근이 겹쳐버리잖아. 실근이 겹치면 안 되거든. 서로 다른 세 실근이거든. 그래서 K가 7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는 거야. 존나 어렵지 진짜. 그래서 잠깐만. 그 디귿에 지금 페이크 들어가는 게 야 언뜻 보면은 4분의 27 맞는 거 같지? 야 디귿에 4분의 27이라고 나와 있잖아. 정말 악독한 거야. 정말 악독한 거 이거 봐봐. 야 여기까지 풀면 4분의 27 정확히 맞거든? 아 맞잖아. 근데 이게 디귿이 틀렸다고. 디귿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다고. 와 이거 때문에 틀리면 되게 어떻게 이것이 바로 동원 클래스. 많이 넘어가겠다. 야 저기 야 더 풀어봅시다. 저기 잠깐만 한 문장만 더 풀어볼게요. 20번이랑 20 가만히 있어 보자. 나 다일반에서도 풀어가지고 더 올려줄게. 야 20번이랑 21번 중에 뭐 하나만 더 해보자. 뭐 해볼까? 21번 한번 해볼까? 21번 경우에서 한번 해볼게요. 다 빨리 나왔구나. 경우에서 한번 해봅시다. 야, 21번 한 개만 더 풀고 맞히는 걸로 합시다. 애들이 다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21번. 이것도 난이도가 되게 높은데, 일단은 자전거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건가?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전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1번 자전거, 여기를 2번 자전거라고 하고 자리가 이렇게 4개가 있다. 각각의 자전거에. 그렇죠? 자전거에 자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2번이 있고 8번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넘버링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석현이가 들어가는 게 8반이지.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리니까 8반을 이렇게 잡을게요. A, B, C, D라고 잡고 2반은 인원수가 3명이라서 1, 2, 3이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자꾸 석현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A를 갖다가 석현이라고 할게요. 자, A가 석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이제 먼저 세팅을 한번 해보고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8반은 두 명씩 짝을 이루어야 되고 옆자리에 앉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짝꿍을 먼저 좀 지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B를 묶어주고 예를 들어서 뭐 C랑 D를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짝을 좀 만들어 줄 거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석현이가 타는 자전거는 사람이 다 차야 돼.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사람 7명이잖아. 7명이니까 7명이 타고 나면은 지금 한 자리가 빌 거거든. 7명이 타고 나서. 그래서 석현이가 타는 자전거는 지금 사람이 꽉 차야 되는데 8반이 지금 2명씩 두 커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8반이 한쪽 자전거에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플이 이렇게 옆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커플 두 개가 이렇게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누면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8반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팔반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8반이 몰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은 짝꿍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쉽지 않아. 자, 지금부터 이제 사칙 연산이 난무할 거다. 근데 계산은 진짜 사칙 연산만 할 줄 알면 다 풀거든. 자, 일단은 짝꿍을 먼저 만들어. 그럼 그게 세 가지지. 그러니까 짝꿍 만드는 게 이제 A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세 가지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8반이 1번 자전거에 탈 수도 있고 2번 자전거에 탈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가지에다 짝꿍이라고 쓰시고요. 이건 짝꿍이 되는 거고 1번에 탈 수도 있고 2번에 탈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일단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반이 1번에 탄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봐봐. 파란 커플이 있고 빨간 커플이 있잖아. 그러면은 파랑 빨강도 되고 빨강 파랑도 되지. 맞니? 그러니까 2번 여기 자전거에 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A, B, C, D 또는 C, D, A, B 다 가능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일단 두 가지입니다. 맞니? 근데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친다고 치자.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C, D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왼쪽, 오른쪽.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다시 2의 제곱.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8반이야. 8반. 그러니까 8반은 다 탄 거야. 8반은 다 탄 거고 그 다음에 2반은 타기가 쉬운 게 2반은 그러면 오른쪽에 타야 되잖아.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1, 2, 3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그럼 1번에 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지. 그러면 2번은 쉬운 게 1번이 타고 2번이 타고 3번이 타면 끝이야. 그래서 여기가 2번이야. 그래서 이게 딱 절반을 푼 거야 지금. 이게 8반이 몰리는 경우. 괜찮니? 자 이게 8반이 몰릴 때 근데 8반이 이제 떨어질 때도 있거든? 그럼 이때도 한번 해보자. 일단은 8반을 먼저 세팅을 할 건데 짝꿍을 만들어줘야 돼. 반드시. 자 짝꿍을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요 짝꿍이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 커플이 1번에 탈 수도 있고 2번에 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일단 두 가지 아닌가? 맞니? 그러니까 파랑이 1번에 탈 수도 있고 2번에 탈 수도 있지. 물론 파랑이 1번에 탄다면 빨강은 2번에 타겠지만 어쨌든 파랑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파랑이 그럼 1번에 탔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탈 수도 있고 여기 탈 수도 있지. 그럼 경우의 수가 또 두 가지지. 그래서 파랑이 타는 경우의 수가 다시 두 가지야. 파랑이 두 가지야. 그러면 빨강이 타는 경우의 수도 두 가지죠. 맞아? 빨강이 타는 경우도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안 끝나는 게 파랑이 두 가지로 이제 탈 수가 있는데 A랑 B랑 또 탈 수 있잖아. BA도 가능하잖아. 네. 틀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 봐봐. 다시 설명할게요. 봐봐. 자, 파랑, 빨강, 빨강, 파랑 두 가지지. 그래서 처음에 일단 두 가지. 됐어? 근데 파랑이
위, 아래. 두 가지지. 맞아요? 빨강도 위, 아래. 두 가지지. 그래서 E가 3번 등장해. 근데 여기서 또 뭘 생각하냐면 A, B도 되지만 B, A도 되지. C, D도 되지만 D, C도 되잖아. 그래서 짝꿍끼리 왼쪽, 오른쪽 바꿔주는 게 2의 제곱.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게 8반이에요. 근데 8반이 타고 나서 2반이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만약에 석현이가 여기 탔어. 자, A, B, 그 다음에 C, D.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자전거에 탔다고 치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는 8반이 몰리기 때문에 석현이가 타는 자전거는 무조건 풀로 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한 명만 탈 수도 있잖아. 마음대로 배열. 그러니까 2반을 마음대로 배열하면 여기에 한 명만 탈 수도 있다고. 2반이 아닌가? 근데 여기는 2명이 타야 되지. 그러니까 2반을 여기다가 먼저 깔아놓고 나머지 한 명을 오른쪽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죠. 맞니?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왼쪽 자전거에 2반이 들어가야 된다고. 왼쪽 자전거에 2반이 2명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에 셋 중에 하나가 타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나머지 둘 중 하나가 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야. 2반에 3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반에 1번과 2번이 탔다고 좀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2반에 3명이 남았지. 그러니까 2반에 3번이 남았지. 3번. 그럼 2반에 3번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잖아. 그래서 2반에 3번이 또 타야 되니까 그게 다시 하면 여기까지 가면 이게 다시 2반이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답입니다. 정말 곱하기밖에 안 해요. 야, 수식 봐봐. 야, 이거 계산은 10살짜리도 할 수 있어. 곱하기밖에 안 해. 근데 이 곱하기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이 지금 논리적으로 따라오니? 이 관계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오케이? 계산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수업 들은 거 도장만 좀 찍을게요. 이런 것만 좀 찍고 넘어가자. 자, 어디까지 숙제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도장만 좀 찍고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오답도 찍고 교재도 좀 찍고. 교재를 조금만 생각해보고.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은 다음 주 주말이잖아. 2차 교재 끝내올 수 있겠니? 기본적으로. 얘들아, 저기 3차 교재가 나올 예정인데 3차 교재가 아마 평일에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시험 교재가 나오는 대로 내가 알려줄 테니까는 중간에 와서 3차 교재 좀 먼저 받아가. 성의는 내가 자료 다 줬으니까 상관없고. 오케이? 자, 일단 여기다 찍을게요. 그 다음에 2차 교재 끝에 펼쳐봐. 갖고 왔어? 2차 교재? 자, 일단 오답노트 오늘 잘 썼어? 애들 빨리 나와가지고 많이 썼네 오늘. 잘했어. 고생했다. 오답. 여기 이건가? 오답. 야, 그 다음에 2차 교재 끝에 펼쳐봐봐. 2차 교재 끝에. 이건 다 된 거잖아. 2차 끝에. 이거 교재. 이거 다 할 수 있겠어?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양을 줄여줘? 이거 일주일 만에? 진짜로? 믿어도 돼? 진짜지? 어디 찍어주셨는데. 전에 어저께 찍었었구나. 예전에도 어제 찍었었나? 네. 성현이 어떻게 찍었었니 도장? 네. 2차 끝에? 찍었었구나. 오늘 오답만 좀 찍자 그러면. 성현이도 잘 해와. 알겠죠? 평일에 보강 같은 것도 와서 질문해도 괜찮아. 필요 없는 얘기하고. 뭐 좀 잡아줘? 보강 같은 거? 안 잡아도 돼? 그런 거 필요 없는 얘기해. 알겠지? 이번에 한 번만 더 잘해보자. 응? 고생 많았다. 성욱이도 이번에 좀 더 잘해봅시다. 도장 안 찍어요? 아까 찍지 않았나? 여기 2차 끝에. 화요일날 오케이. 그러면은 화요일 날까지는 그냥 개별 오답까지만 찍어줄게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여기까지. 여기는 부담이 없지. 80몇 그러니까 화요일 날 여기까지 끝내와. 오케이? 파이팅! 오답을 듣고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받은 거 맞지?